금방 예스, 도미노스. 퇴근해. 잘 가. 저 새끼 해고하려고. 오늘부터 네가 저 새끼 대신이야. 여기 방금 막 뜨끈뜨끈한 빵 셔틀이 된 지수에게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뭐냐? 뭐냐고. 니네 친해? 왜 네가 오지랖인데? 우리 사겨. 건들지 말라고. 오지수는. 어쩌다 학교 최고 아싸인 지수가 학교 최고 인싸인 규리와 사귀게 되었을까요? 핸드폰 돌려받아야 되지 않냐? 성실한 학생입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이 말은 여기 오지수라는 학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건 뭐 벌점도 없고 경고 먹은 것도 없고 뭐 하나 흠이 없는 지수 때문에 오히려 걱정인 담임 선생님. 사고도 평소에 부지런히 조금씩 쳐둬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몰아서 큰 사고 친다? 라는 말에 그걸 적고 있는 변태 같은 지수. 야, 너 컨셉 진짜 극혐이다. 지수의 꿈은 말 그대로 평범한 삶입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하고 싶은데? 돈 버는 거 아무거나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평범한 학생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죠. 꿈은 비싸다. 부모 없는 애한테는 더 비싸진다. 지수의 부모님은 어느 날 둘 다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고, 그렇기에 지수는 스스로 돈을 벌며 그가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게 오로지 자신의 밝은 미래 하나만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을 학교 친구들은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학교에선 바른 학생의 표본이었지만 학교 밖에선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지수의 본업은 남자와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도움. 이 실장님한테 문자. 혹시나 남자가 진상일 경우 회원들을 보호해주는 일입니다. 바로 이 실장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 브로커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수는 자신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존재는 같이 일하는 상대방들에겐 항상 신기루 그 자체였죠. 인건비 15. 변상액 도합금 200만 원 집행 바랍니다. 이런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지수이기에 학교에선 최대한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에서 도둑이 성행하든 말든 저기 있던 거 선물 상자. 지금 뭐 이런 거라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년 아님? 그년. 그 천사 쌍년. 같은 학년 짱인 곽기태가 반에서 애들을 괴롭히든 말든 오로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지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석가모니 같은 무심한 지수를 사정없이 흔들어버리는 인물 한 명이 있었습니다. 패스 존나 왜 진짜! 바로 패스 존나 안 하는 백유리였죠. 백유리는 부유한 집안과 털털한 성격, 명석한 두뇌로 인해 학교에선 핵인싸로 불리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렇기에 공부는 잘했지만 늘 아싸의 정석이라 불린 지수에게는 백유리는 다가갈 수 없는 빛과도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좌절하는 지수에게 갑자기 기회 하나가 생깁니다. 야, 너 내 동아리 들래? 무슨 동아리요? 사회문제 연구반. 졸라 재밌겠지? 사회문제연구반이라는 졸라 재미없을 것 같은 동아리 권유에 표정이 싹 굳어지는 지수. 그런데 이 동아리에도 부원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수가 늘 동경하는 대상 백유리가 이 동아리의 유일한 부원이었습니다. 좀 이따 끝나고 설문지 수정하러 올 거지? 그런 것까지 제가 왜 하냐고요? 야, 백귤. 너 혼자 하기 힘들지? 여기 네 어시스턴트. 어쩔래? 시간 되냐고 주말에. 규리와 같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설문지 나 혼자 가능. 바쁘면 무리노. 하지만 지수의 일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와중에 모르고 규리의 카톡을 읽어버린 지수. 지수는 최대한 멋진 말을 짜내서 카톡 답장을 합니다.
결국 지수는 그날 하루만은 영업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이 실장에게 통보했죠. 예. 긴급 지시사항 전달합니다. 명일 전면 휴업.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현찰 박치기를 준비하는 지수. 너 뭐 이리 일찍 왔냐? 총 2잔 맞으시고요. 네. 계산은 내가. 딸기 생크림 케이크도 알려줄게. 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지. 어쨌든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 어쩌다 지수의 부모님 안부를 묻게 되는 규리. 너네 엄마 잘 계시냐? 몰라 죽나 보지. 표정이 굳어가는 지수. 순식간에 인성 쓰레기가 된 규리. 규리는 학교 사람 중 처음으로 지수의 집안 사정을 듣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점점 지수와 교감을 하게 되죠. 살려면 돈 들잖아. 월세는 어떻게 내? 알바하거든. 뭔 알바? 그냥 이것 저것. 암튼 이 자식 이거 존나 기특하네. 아니 왜 오냐고 갑자기? 너 조울증이야? 그런 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렇게 어찌어찌 설문조사 과제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규리. 그리고 그때 규리에게 늘 중고로운 평화나라에서 물건 사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런데 이 물건은 아까 학교에서 물건에 도둑맞았다고 한 여학생의 케이스였네요. 아니 도대체 왜 이 부잣집 아가씨가 도둑질을 한 걸까요? 아니 그것보다 왜 지수를, 정확히는 지수의 작업용 핸드폰을 음흉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결국 지수의 작업용 핸드폰을 몰래 훔쳐온 규리. 하지만 핸드폰에는 당연하게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이에 규리는 너 아싸야? 왜 맨날 혼자 그러고 있어? 지수와 이야기를 하며 동아리 가입 권유를 하게 되죠. 유령 동아리인 줄 알고 들었다가 나 혼자 담임 수발 다 들고 있다. 그래도 뭐 같이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들래 동아리. 단톡방 받아. 신청서 나중에 쓰고. 그렇게 지수에게 톡을 보내며 지수의 평소 핸드폰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규리. 마침내 규리는 지수의 비밀번호를 통해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쌓여있던 지수의 지난 날들을 확인합니다. 한편 규리의 동아리 가입 권유에 한껏 뽕에 취해 있던 지수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야 자신의 작업용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작업용 핸드폰 위치 추적을 시작한 지수는 핸드폰이 지금 자기 학교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렇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에 여기저기 들쑤시던 지수는 모르고 학교 짱 곽기태의 100일 파티를 조져버리게 됩니다. 조졌네. 기태에게 먼지나게 쳐맞던 지수. 그런데 그때 지수의 아빠가 등장했고 야 지수야 너 괜찮아? 지수의 아빠는 다시 지수와 같이 살겠다며 지수를 울산에 데려가겠다고 뜬금없이 선전포고를 해버리죠. 지수야 너 아빠랑 울산 가서 살래? 나 엄마랑 연락 안 해. 뭔 소리야 그게? 나랑 같이 살아봤자 엄마한테 돈 못 받는다고. 아빠 돈 없을 때만 아빠 하려고 그러잖아. 아까 니네 담임 선생님한테는 다 얘기했어. 너 전화 깔 거라고. 안 그래도 미쳐버릴 것 같은 지수에겐 청천벽력 같은 상황. 이와 반대로 여유롭게 지수의 핸드폰을 뒤지던 규리는 지수의 사진첩에서 대량의 돈다발을 확인하게 되고 그녀는 그렇게 지수와 숨막히는 심리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나다. 내 번호다.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요. 한 달 수익이 얼마? 아가씨들은 전부 몇 명? 뭔 소린지. 이 실장님이란 사람은 바지 사장?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던 규리는 지수의 작업폰이 위치 추적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또 연락할게. 야! 용의주도하게 위치 추적까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신의 미래가 짓밟힐 거라는 생각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지수. 지수는 결국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는 짐 정리를 하며 울산에 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때 지수의 집에 규리가 찾아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 오래 담임이. 야 뭔? 아니 나 그냥 가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지수의 집에 들어오게 되는 규리. 조금만 기다려. 규리는 지수와 이야기하다가 깡좋게 지수의 화장실에서 지수에게 연락을 합니다.
학교 옆 주스 떡볶이 30분 준다. 학교로 지수를 불러들이고 지수의 돈다발을 챙기려는 규리. 규리 있잖아, 나 지금 좀 급해가지고. 금방 나가. 기다려.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진짜 미안한데 그럼 나 먼저 갈 테니까 끝나면 가고 갈 때 문 좀 꼭 닫아줘. 그런데 규리는 돈을 챙기던 도중 문득 지수의 눈물이 생각나 버렸고 그런 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리고 그때 또다시 변수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랜만이다. 규리가 돈다발을 빼내려던 가방을 우연히 발견한 지수의 아빠는 결국 지수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챙겨버렸고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던 규리는 어떻게든 지수의 아빠에게서 돈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 와중에 지수의 작업용 폰을 떨어뜨린 규리 때문에 다시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 지수의 작업용 핸드폰. 지수 또한 사건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지수는 그렇게 자신의 아빠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피 같은 돈을 가져가는 아빠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수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고 내가 이거 찾아서 주워왔어. 화살 그 맞지? 분노한 지수는 규리에게 돌격해 엎어치기를 당합니다. 개 짠내나는 지수. 너였어? 나는 다음날 다시 초췌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온 지수에게 기태가 다가옵니다. 오늘 학교 나왔네 친구야. 금방 예스, 도미노스. 퇴근해. 잘 가. 저 새끼 해고하려고. 오늘부터 네가 저 새끼 대신이야. 그런데 그때 뭐냐? 니네 친해? 왜 네가 오지랖인데? 우리 사겨. 건들지 말라고. 오지수는. 미친 대박. 그렇게 지금까지 학교 인싸와 사귀는 방법이었습니다. 참 쉽죠? 이번 4월 29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된 인간 수업은 시즌1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는 인간 수업 시즌1 2화 후반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물 세계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짧게 소개해봤는데요. 일단 인간 수업은 소재부터가 엄청나게 자극적입니다. 이 작품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가 시기인 이때 갑자기 훅 들고 나왔는데요. 와 근데 넷플릭스는 진짜 빠꾸는 없다. 여기서부터는 인간 수업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 뉘앙스가 풍길 수 있으니 혹시라도 아예 스포일러 자체를 일체 차단하고 싶다는 분들은 작품을 다 보고 다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결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인간 수업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인공 자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인데 과연 이 작품은 주인공을 어떻게 그려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라마 주인공은 인생 존망의 길로 아주 스피디하게 달려나갑니다. 작품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 지수는 규리와 이렇게 초반 심리전을 벌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볼 수 있을 정도로 후반으로 갈수록 갖은 개고생, 극도의 스트레스를 보여줍니다. 솔직히 2화까지는 여주인공이 진정한 빌런이다 싶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여주인공의 매력이 엄청납니다. 조금 참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 인스타 팔로잉도 했어요. 괜찮으시다면 마팔... 아무튼 작품은 지수가 들어간 동아리 사회문제 연구반의 토론을 통해 청소년 범죄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건 미성년자 문제라고. 매장 당할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개인의 배려에 대한 문제다? 사실 내가 니들한테 바라는 핵심이 오지수가 지적한 이게 맞아. 이게 정말 이 학교 학생들을 인간으로 대하고 던지는 질문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간 수업은 이 문제를 이 장면과 대사로 끝내지 않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인물들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며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는지 또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누가 정확히 옳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주제만큼 제 입장보다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영상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인간 수업은
수업은 강렬한 대본 그리고 개성 강한 캐릭터들을 창조하기 위해 배우 캐스팅부터 굉장히 신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인기 있는 배우보다는 열정으로 이루어진 신예 배우들을 주축으로 삼게 되었다는 인간 수업. 스카이캐슬부터 이태원 클라스까지 조금씩 대세 배우로 자리 잡아가는 김동희 배우, 아이스크림 소녀로 우리에게 익숙한 아역 배우 출신 정다빈 배우, 그리고 인간 수업에서 양면적인 매력으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박주연 배우 등등 인간 수업은 생각보다 신선하면서도 매력적인 배우들의 열연이 인상 깊었던 드라마였습니다. 특히나 인간 수업에서 최민수 배우의 연기는 압권이었는데요. 이분은 정말 세월이 경험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최민수 배우가 연기한 이실장이라는 캐릭터의 행동 개연성은 시즌1에서 조금 덜 설명되어졌다고 여겨지기에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 만약 시즌2가 나온다면 이실장 캐릭터 설정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인간 수업은 저는 다 떠나서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